메디컬 타임즈가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본사업 차질에 이어 복지부 장관 발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짚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 현재 서울 아산병원 김준환 교수님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윤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자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2017년부터 서울 아산병원 내과 입원 전담 전문으로 근무 중인 김준환입니다. 2017년 3월부터 했을까 벌써 올해가 이제 4년째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통합내과에서 내과 환자들, 내과로 입원한 환자분들의 이제 진료하고 치료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김준환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2017년도 5월부터 지금 입원 전담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과 전문인데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것은 아니고 외과 병동에서 수술 환자들 수술 후 케어를 맡아서 주로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사실 이제 업무에 대해서 뭐 저희들 명칭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입원 전담 전문의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오해가 사실 전공이 5년 차라는 단어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초기에는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는데 전공이 5년 차와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전공의들과는 달리 입원 전담 전문의가 한 명의 전문의로서 좀 독자적 판단으로 여러 가지 디시전들을 내리고 치료를 수행하는 이제 직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자를 이제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병원 내에서 어떤 QI 활동이라든지 전공의 교육에 저희가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공의 교육에서 특히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전공의들이 병동에서 상주하는 전문의들에 의해서 조금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내과를 맡고 계신 교수님께서는요? 그 내과계 입원 전담 전문의 크게 나누자면 한 3개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통합병동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병동, 응급 병동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보는데요. 통합병동은 제가 이제 현재처럼 하고 있는 거고, 기존은 내과가 소화기 내과, 종양내과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봤다고 하면은 통합내과는 말 그대로 통합해서 보는 겁니다. 내과의 모든 질환을 한 병동에 모여서 통합적인 치료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일반 병동은 기존의 이제 분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병동은 보통 입원 전담 전문의 담당 교수 또는 이제 주치의가 돼서 진료를 하겠고,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수님들도 회진 오시고 입원 전담이 같이 돌아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진이 2명이 되는 병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병상은 한 72시간, 대략 한 3일 이내에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들을 입원하고 뭐 전동 보내거나 퇴원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내과계 입원 전담 전문의 역할들은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시범 사업 그 시점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저희 입원 전담 전문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도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대략 한 2016년 9월 이제 정부 주도의 입원 전담이 시범 사업에 처음 입원 전담 전문의 말을 등장을 했었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용어인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등장한 거는 기존 이제 기사들 쭉 보면 2014년도 저희가 이제 또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 이제 뭐 하고 의사 파업했던 그 시기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조금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제 로딩이 과도하다. 이러면서 좀 등장을 했었고, 그게 2015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공청회들이 있었고, 당시 이제 정부 주도는 아니었고 내과학회, 외과학회 주도의 1차 시범 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좋아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한번 시범 사업으로 국가 주도로 해야겠다 한 게 2016년 9월. 그리고 이제 2017년 거쳐서 2018년도에는 이제 병상도 확장하고 점차 이제 병원도 늘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입원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고용하는 병원들에는 전공의 선생님 TO를 하나 주는 이런 정책적으로 했었고, 수가도 좀 늘게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는 이런 조금 의사 집단 휴진과 맞물려서 이제 본사업 전환이 좀 쉽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입원 전담 정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결과 병원 내에서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또 논문도 좀 종종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원 전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들이 좀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 저희랑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들, 그다음에 이제 동료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아주 좀 특징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 지역보다 이제 지방 쪽 간호사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것들은 이 입원 전담의 제도가 어떤 입원 전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의료 직종들의 만족도 및 업무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거다 해서 좀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었고요. 당연히 환자 및 환자 보호자분들 만족도 및 의사와의 접촉 시간도 늘었습니다. 또 이런 시범사업 보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발표됐었는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이제 입원 전담의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응급실에 체류한 시간도 줄고 전체적인 그런 환자들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도 감소했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하대 병원에서 나왔던 논문들은 복합질환의 환자들을 입원 전담이 봤을 때는 입원 전담이 아닌 병동에 비해서 이제 재입원율이라든지 이제 사망률 이런 것들이 좀 감소했다. 즉 결론적으로 입원 전담 전문의가 효과가 있다 하는 논문들 및 보고서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그걸 표면적으로 더 체감을 하세요? 이제 내과 선생님들에 비해서 외과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의사 접촉 시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승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과 의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수술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 병동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외과의 같은 경우에는 접촉 시간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예전에 이제 시범사업 보고서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입원 전담 전문의를 경험해 본 환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환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더 이용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좋았고 당시 또 복지부도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으로 간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감을 보였는데 그 때문에 입원 전담 전문의들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었던 것도 사실이죠.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근무했고 당시 이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죠. 강력한 드라이버가 걸린 게 2018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뭐 차관님도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입원 전담 전문의 계속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좀 정착된 트랙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많이 주셨었어요. 이게 당연히 이제 현직에 있는 입원 전담한테는 어쨌든 정부가 같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수가라든지 이제 정체성 합력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떤 보건복지 의지를 당시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직에 있는 입원 전담 물론 그 비전들은 뭐 100% 다 될 거라 그렇게 믿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긍정적 영향 분명히 있었었죠. 네. 교수님께서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을 초창기부터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사실 그런 보건 사업들이 정부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특이하게 민간 영역에서부터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보다는 민간 사업의 결과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2016년도에 전공의를 마치고 사실 이제 전임의를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 사업을 기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는데 전담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좀 고민하던 끝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전담의를 지원을 하게 돼서 저는 사실 병원에서 이제 초기 세팅만 좀 돕고 다시 이제 외과 의사의 길을 가야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이제 일에 뛰어들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일이 이제 절대 없어질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과 환자들 경우에는 수술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의 어떤 급성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예전에 이제 병동에 무의촌이라고 저희가 소위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의사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상주하면서 환자들이 그 급성기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은 결과들을 보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이 제도를 경험해 본 환자와 병원들은 저희가 다시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건정심 위원들이 왜 인력 문제를 습가로 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동을 걸면서 이제 복지부도 이제 난항에 빠진 상태죠. 이런 상황을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 정도로 현장의 만족도도 높고 어떤 결과적으로도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이 정도 사업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주 사실 불안정하게 보이는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50명 정도의 입원 전담 전문의들이 이 사업을 지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정부가 해줄 일은 이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미래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지금 수가와 관련해서 건정심에서 조금 더 정교하고 전문적인 논의 때문에 지연이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떤 이제 조금 관계가 적은 의사 인력의 부분과 연계해서 지연시키는 것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해관계가 좀 많은 사업들도 아니고 이 정도 사업을 건정심을 통과를 못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네. 이게 실제 저 같은 입원 전담뿐만 아니라 의료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좋게 효과가 나타난 시범사업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난 입원 전담 시범사업을 왜 본사업을 전환을 못할까 다 이해를 못하세요. 네.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기간도 4년이 넘게 이제 시범사업에서 입원 전담뿐만 아니라 입원 전담이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까지 모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 다 만족을 하는데 이제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건정심 위원들은 이유는 저는 표면적으로 보고 좀 정치적 이슈 같은 좀 외부 요인들이 좀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전공의 그 진료 파업 때문에 이제 병원 빠져나갔을 때 복지부 장관이 대체 인력으로 입원 전담 전문의를 언급해서 또 논란도 일었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또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표현하기는 비상진료 패키지 이렇게 좀 했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원 전담 선생님 당시 이제 파업 현장에 나가진 못하고 병원에 근무하시는 특히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환자 보호자 옆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1인 다역을 하면서 이제 환자 보호자 진료를 했었었는데 실제 그런 언급들은 어떻게 보면은 입원 전담 전문의를 대체 인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멍이 난 거를 이제 막 메꾸는 용도로만 보고 있지 않나 해서 당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는 조금 기운 빠지고 사기를 저하시킨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당시에 이제 병원의 현장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인력들이 없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 다들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좀 잘못된 거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앞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그 입원 환자 진료의 큰 축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소위 이제 어떤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땜질용으로 쓸 수 있는 인력 정도로 복지부에서 이제 치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현장이랑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 진료를 허용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황당함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장관의 발언이 약간 좀 이 입원 전담 전문의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대하는 인식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도는 정부의 의지가 입원 전담 분명히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꼭 본사업으로 하겠다.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당시 발언들을 보면은 그쪽에서 그렇게 강력히 했던 건데 몇 년 사이 2020년은 완전히 그런 태도들이 바뀌었어요. 2020년은 말 그대로 여러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을 그냥 구원투수처럼 메꾸는 땜질용으로 계속 입원 전담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4년간 어렵게 저 어렵다는 거 하는 것들은 입원 전담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모든 뭐 병원 관계자분들, 당시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이 이제 정착해서 입원 전담위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 놨는데
계속해서 특히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턴의 대체다 하면은 이제 조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도 들죠. 네. 조금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죠? 네. 결국 이번 전담 전문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교수님 그 향후에 이제 이번 전담 전문의를 생각하고 있는 그 의사들이나 또 그 다음에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의료 현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떠세요? 분위기는? 이제 뭐 표면적으로 그것이 이제 뭐 지금 이제 아직 채용 기간들이 활발한 시즌은 아니니까 이제 네. 곧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이번 전담 내년도 2021년 뽑을 텐데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현장에 있는 이제 뭐 내과계 입원 전담 생각하는 후배들한테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가 아직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됐고 네. 아직 병원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지휘라든지 정교수 트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자기가 입원 전담점으로서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런 좀 불확실성하고 어떻게 보면 임시 직종이라는 외부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 하고 이제 굳게 하고 오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이 있고 그런 걸 좀 고민하시는 후배들도 연락이 와요. 네. 좀 어떻게 해야겠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4년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제도가 꼭 필요하고 좋은 직종이다라는 것들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과 어떤 서전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렇겠네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과계 입원 전담 전문의로서의 앞으로의 이제 어떤 역량과 미래를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오히려 정부 쪽에서 인턴 시절로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과거를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공의들이 지원하는 것을 더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후배들뿐만 아니라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전담의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본격적으로 제도 정착이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또 계속해서 연장되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불식착으로 되면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사실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전문 영역과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질 향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지만 이 사업의 사실 시초는 전공의 특별법과 사실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굉장히 그 의료 인력들이 이제 자꾸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들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입원 전담 전문의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도입이 되면서 그 상황이 굉장히 잘 지금 대처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 사업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정착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탈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그 인력 구조의 어떤 붕괴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속화가 될 것이고요. 또 의료 현장의 특성상 이게 한 시점에서 붕괴가 되면 그것들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없는데 그 밑에서 그 일까지 다 감당해서 들어오겠다고 결심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의료 인력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가 붕괴되면은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초래될 혼란들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는 그거를 좀 여쭤볼게요. 이제 다행히 잘 정착이 돼서 본사업으로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범 사업 과정에서 생겨난 좀 보완점 이런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좀 보완해 줘야 된다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예, 수가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돈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결국 수가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잘 유지되고 또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또 필요한 제도에 또 올바른 재정을 쓰는 거는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병원들이 통계 자료에는
운영 원가에 비해 한 60에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업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수가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됐고, 그리고 아직 시범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그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입원 잔의 형태들이 조금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원 잔의 수라든지 2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수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병동에 24시간 근무했을 때 병동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확장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새로 입원 전담 시작하고 싶어 하는 병원들한테 일종의 장애물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자 하는 것들은 환자분들을 잘 보고 입원 환자 진료를 퀄리티를 높이고 안전하게 하게끔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애물들 조금 가능을 낮춰서 좀 확장할 수 있고, 많은 병원들이 좀 부담 갖지 않고 진입을 해서 또 많은 지역에 계신 환자분들께서 입원 전담 전문의를 많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교수님들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허심탄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입원 전담 전문의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데 반해서 정부 추진력으로만 봐서는 의지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의료 현장에 적극 반영되길 바라면서 메타포커스 마무리하겠습니다.